안녕하세요. 경찰 면접관 출신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형된 자기소개한 유형인 가족소개를 한번 해봐라, 또는 가정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의 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취지는 도대체 뭘까요? 몇 남 몇째 몇째로 태어났다 하는 게 궁금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면접관 그거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의 취지는 그런 거죠. 너는 자라면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한테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구체적으로. 또 집안에 가훈이 혹시 있다면 가훈이 어떤 게 있느냐?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이건 반드시 지켜라고, 엄마가 특별히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고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묻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몸이 많이 아팠다든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족들이 똘똘똘 뭉쳐서 잘 극복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수험생이 내면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치관, 직업관, 인생관, 뭐 이런 금전에 대한 생각, 도덕관이 다 형성되겠죠? 사람 환경이 동물이니까. 그렇죠? 가장 크게 교육을 받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이죠? 그 다음에 학교예요. 그 다음에 친구고.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방향 내지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는 저는 몇 남 몇 중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궁금 안 해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듣자고 한 얘기 아니죠. 어느 학생은 다 이렇게 답해. 이런 자기소개는 하지 마라. 둘째, 적극적 사고나 성실성이나 원만한 품성이나 근면성은 사례가 될 만한 그런 독특한 체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린 시절도 좋고 학창시절도 좋아요. 특히 경찰 관련 짧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부모님이 사자성어를 가르쳐 줬다든지 고사성어를 얘기해 줬다든지 또는 가훈을 가르쳐 줬다든지 뭐 어떤 책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가르쳐 줬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고학 등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지를 표현하되 어떤 경우라도 교훈적 내용이 반드시 가미된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자성어를 통해서, 가훈을 통해서, 고사성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어떤 교훈, 이런 것이 중요하죠.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가미해라. 만일 교훈적인 것이 없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 방향의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어떤 학생이 직접 쓴 겁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법과 같은 문구이자 저희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5대 종손의 장남으로 태어나 유조선 선장을 하시던 할아버지와 대기업 직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 유복한 어린 시절, 자, 5대 종손의 대기업 직원이면 얼마나 참,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휴지 안 쓰고 말이죠. 똥도 빨아줬을 거야, 손자한테. 그 정도로 손에 물 한 발 안 맞추고 컸겠죠. 그러나 IMF로 인해서 아버지가 퇴소하게 되고 연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였던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네요. 그러나 최고보다 최선을 일하는 가훈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게 해줄 긍정의 힘이 되었고, 현재의 고된 노력이 곧 앞으로 값진 미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훈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길이 보일 것이라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가족과 가훈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제 가슴속의 지주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일하는 가훈을 평생 안고 하겠다는 거죠. 최고가 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시문은 평가를 한다면은
아버지의 어떤 부도로 굉장히 집안이 기울어졌을 때 가족 모두가 최고보다는 최선이라는 어떤 가훈을 믿고 뭉쳐서 역경을 잘 극복해냈다. 그런 가정에서 나는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 힘으로 나는 버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내면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쓴 내용이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명심보감과 효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일기장에 글귀 하나하나씩을 매일 써 왔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명심보감이 뭐고 효경이 뭔지 아마 듣지도 못한 사람도 많을 거고 보지도 못한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무슨 구닥다리 같은 책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떤 학생이 직접 쓴 겁니다. 어릴 때는 그 깊은 뜻도 몰랐고 왜 그런 것을 써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교육받고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남청에 합격한 어떤 학생이 쓴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내용은 명심보감과 효경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고 부모님 덕이라는 뜻이죠. 저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출신입니다. 저도 예의범죄의 고향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런 것을 자연스레 교육받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예의범죄나 인성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어른이 오시면 돈이 오려면 반드시 자전거에 내려서 손잡이를 잡고 정중하게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어르신이 그래 잘 있나 잘 가라 하면 다시 인사를 하고 어른 지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안경을 쓰고 절을 하게 되면 조상님한테 불경하다 해서 안경을 반드시 벗고 저도 제사를 지내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멀리 출타했다가 장기간 배웠다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한테 큰 절을 반드시 했어요. 그것도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은 방에 계시면 자식들은 마루에서 부모님한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은 백부님, 숙부님, 우리 친부모님한테 다 올리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교육의 중요성이죠. 자, 이것도 잘 쓴 어떤 내용인데 만일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뭐 명심보감이나 효경을 배웠나 기억하나 싶어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혹시 학생 효경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구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준다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체에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은 효시지하라 입신행도하여 양명어 후세하면 이현부모는 효지종하라. 이거 아는 사람 이걸 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은 거예요. 이 뜻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면접관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현대화돼도 이게 구닥다리처럼 보여도 이 안에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중요성, 부모님의 어떤 소중함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될 일,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한문 한자를 가르치죠.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 젊은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자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수험생은 면접관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평가를 받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걸 딱 외워뒀다가 히든카드로 쓰면 좋겠죠.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교훈적인 가르침 또는 가훈이 있다면 가훈을 그렇게 정한 이유 같은 거, 고난과 역경을 가족 힘으로 이겨낸 경험 같은 거, 사자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서 그죠? 잘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몇남 몇녀 몇째로 태어나서 엄격한 아버지 자상한 엄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례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여러분 가정
그 아버지, 엄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배운 거 있죠. 정동호 이번에 미스터도 나와서 할아버지 됐던 고마움 때문에 막 눈물 펑펑 쏟았죠. 그런 게 할아버지가 나에게 뭔가 교훈적인 내용을 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보다도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받은 거지. 그렇죠? 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잘 끄집어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 발표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면접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